배달의민족에서 배민원 플러스 상생요금제의 시행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2월 26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이번 영상은 배민원 플러스 상생요금제 시행 소식의 배경과 시행 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민원 플러스 상생요금제, 특별한 요금제가 아니고 그냥 변경된 배민원 플러스 요금제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름 더럽게 지었습니다. 상생요금제라 이름 지으면 서로 같이 살게 되는 요금제가 되고, 살생요금제라 이름 지으면 사람 죽이는 요금제가 됩니까? 설명드리기 위해 자꾸 입에 올리려니 짜증 먼저 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광역시나 중소도시에서는 아직까지 배민원 플러스 배민 배달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이 오늘 4월부터 앱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지역별로, 업종별로, 저건 지금 당장의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지방이라 배민원 비중이 작아 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의 내 이야기입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배민원 플러스 중개 이용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애초 배민원 플러스의 중개 이용료는 부가세 별도 6.8%로 오픈리스트와 같았습니다. 중개 이용료 6.8%에 지역별 배달비 2,500원에서 3,300원이었던 초기의 배민원 플러스 주문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매장은 울산광역시로 배달비 2,800원입니다. 2024년 4월 30일의 주문 내역입니다. 2만원으로 딱 떨어지는 주문이 없어서 주문 금액 25,500원으로 보겠습니다. 주문 금액 25,500원, 여기에 A, B, C, D가 차감됩니다. A. 중개 이용료 6.8%, 25,500원 곱하기 6.8%, 1,394원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B. 배달비 2,800원, 사장님이 부담하는 배달비입니다. C. 결제정산 수수료 3%, 25,500원 곱하기 3%, 615원. 결제정산 수수료는 매출 구매에 따라 매장마다 다릅니다. D. 부가세 10%, 481원. 중개 이용료, 배달비, 결제정산 수수료를 합한 금액의 10%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문 금액 25,500원의 입금 예정 금액은 15,210원이 됩니다. 몇 퍼센트 빠졌습니까? 입금 예정 금액 15,210원 나누기 주문 금액 25,500원 하면 74.2%, 26%가 빠지고 74%를 입금받았습니다. 차감 내역을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최소로 빠진 겁니다. 쿠폰도 없고 통합 할인도 없고 배달비 할인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가게 클릭도 안 합니다.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의 배달 경비가 26%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1,000원 쿠폰 하면 배달 경비는 31%가 되고, 통합 할인 1,000원 하면 배달 경비는 36%가 됩니다. 배민에서 통합 할인 2,000원 하라고 계속 전화 오던데 괜찮습니까? 방금 보신 정사 내역은 작년 4월 중개 이용료 6.8% 할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3% 더 올랐습니다. 6.8%였던 배민원 플러스의 중개 이용료가 2024년 8월 9일부터 9.8%로 올랐습니다. 배달비는 방금 그 매장의 경우 2,800원에서 2,500원으로 300원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15,210원 입금되던 게 14,863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소 배달 경비는 28%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개편 공지로 이제 의미가 없어졌지만 울트라콜이나 기타 주문의 경우 정사 내역 한번 봅시다. 결제 정산 수수료 612원에 부가세 61원 합쳐서 673원, 3.3% 빠졌습니다. 사장님 부담 배달비를 고려한다고 해도 저희 기본 배달비가 3,500원인데 2,900원 받으니 600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 봐야 3.3%에서 3% 더해 6.3% 빠지는 셈이 됩니다. 지방의 경우 그나마 그동안은 이런 가게 배달 주문이 있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물 건너갔습니다. 배민클럽과 함께 서울, 경기, 광역시, 중소도시 할 것 없이 모두 배민원 플러스로 통일된 거나 진배 없습니다. 이게 참 기괴한 일입니다. 저는 배민을 괜찮은 기업이라 생각했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배달의민족 브랜딩 이야기 배민다움은 지금도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세 권을 구입해서 주위에 읽으라고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배민다움 5장 아이덴티티의 제목은 어떻게 배민스러움을 쌓아갈 것인가입니다. 그 중에는 덩치가 커져도 배민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보이는 배민의 행태는 양아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보고 계신 배민원 플러스 요금제 개편 안내 공지가 올라온 날이 2024년 7월 10일입니다. 그 즈음의 상황이 기억납니까?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체에서 다룰 때였습니다. 이러다 자영업자 다 죽는다.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세우라고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정부가 대답하여 7월 3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종합대책에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을 논의하는
상생 협의체를 만든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7월 3일 대책을 발표했다면 훨씬 그 이전에 알만한 사람은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배달의 민족도 쿠팡이츠도 알았을 겁니다. 제가 배민 사장입니다. 야, 7월에 상생협의체를 만든다는데 어떻게 할 거고, 상생협의체를 만들면 뻔히 중개이용료 배달비 내려라 난리 칠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안 한다고 하면 지난번처럼 국정감사에 불려나가고 정치권이 휘어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수를 치면 됩니다. 상생협의체 발족하기 전에 양끝 올려놓고 내려달라고 하면 거기서 조금 내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은 그대로 반영되어 7월 10일 공지를 하게 됩니다. 8월 9일부터 9.8%로 올린다는 저 공지가 그 작품입니다. 도대체 자영업자들을 뭘로 보고 이런 짓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개돼지로 보나 봅니다. 이 양아치보다 못한 대책을 내놓는 사람이나 그래 그거 좋겠다 하고 시행하는 사람이나 정상적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뻔뻔스러운 얼굴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7월 23일 상생협의체 출범식에 나왔습니다. 정부 서울 청사 간다고 아침부터 때 빼고 광내고 갔을 텐데 여기 이 사람들 얼굴 식별 안 되죠. 조다들의 사진 촬영입니다. 웃고 있습니다. 기괴하지 않습니까? 쿠팡이츠를 바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쿠팡이츠 사장입니다. 야이씨 배민 하는 거 봤나? 배민 새끼들 머리 좋네. 그걸 해내네. 너가 그리 못하니까 쿠팡이츠가 제일 악질이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상생협의체 나가기 전에 우리도 9.8%에서 12.8%로 올려놓았어야 되는데 손 놓고 있다가 배민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았다. 배민 좀 배우자. 제발 좀. 그랬을까요? 이게 배민다움인가요? 그렇게 배민스러움을 쌓아갈 것인가요? 이제 배민답다, 배민스럽다는 욕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창렬이는 좀 쉬어도 2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배민원 플러스 상생요금제 보겠습니다. 가게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함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민원 상생요금제를 선보입니다. 라고 합니다. 상위 35% 매장과 매출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매장은 신규 이용 사장님으로 분류되어 중개 이용료가 7.8%, 배달비 2,400원에서 3,400원 좀 낮습니까? 6.8%일 때도 죽을 맛이었는데 7.8%의 배달비가 4,500원 올랐으니까 주문 금액 2만원 기준으로 400원 잡으면 2%, 합치면 9.8%. 이거 어디서 안면이 있는 숫자입니다. 원래 갑자기 인상했던 현재의 9.8% 원위치입니다. 상생이라면서 몇 달을 세금 쓰면서 모여서 한 짓이 원위치,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숭이로 봤습니다. 상위 35% 이내의 매장과 신규 이용자 합치면 35%가 아니고 45% 정도 아닐까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35% 초과하는 65% 매장은 중개 이용료 배달비가 낮아졌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걸 가만 보고 있자니 빡이 칩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파레토 법칙 있지 않습니까? 상위 20%가 매출의 80%를 만든다. 시대가 바뀌어 요즘은 상위 10%가 매출의 85%를 만든다고 합니다. 상위 10%가 매출의 85%를 만드는데 상위 35%는 매출의 95%를 넘겠습니다. 애시당초 배민은 상생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악랄합니다. 상위 35%를 초과하는 매장은 배달의 비중이 미미합니다. 상생협의체 등에 관심이 없는 매장입니다. 상위 35% 이내 매장의 매출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죽기 살기로 매출을 만드는 매장들입니다. 분명 대부분 1,000원 이상의 쿠폰을 발행할 것이고 통합 할인 설정 1,000원 이상 할 것이며 리뷰 이벤트도 하고 배달비 할인 또한 하는 매장일 것입니다. 과연 얼마가 남을까요? 어차피 모두 자기 생각만 하는 세상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모두 집비 모릅니다. 내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꼭 그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배달 사장님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만 살면 된다가 일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큰 변화를 바라기는 어렵다 봅니다. 섭섭합니다.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상생은 결국 상극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자율 규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남은 방법은 입법뿐입니다. 진짜 이상한 법 잘만 만들더만 왜 이런 법은 못 만들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진작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기 바쁩니다. 국회의원들도 집이 모릅니다. 지 입장에서 해야 할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합니다. 정치가 뭡니까? 10년 이전에 2년 이전에 민생입니다. 제발 상생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기대도 될까요? 지난 12월 2일 대통령이 나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 상권이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가졌다는 뉴스를 보고 기대를 가졌는데 그 다음날 12월 3일
포기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희망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지옥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오늘 내일 무슨 큰 변화는 없습니다. 생업에 충실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배달 장사 무리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배달 비중을 줄이고 홀 장사에 집중해야겠다 되는 사장님도 있지만 그게 그리 쉽습니까? 그럼 진작에 그리 했어야 합니다. 제 같은 경우 배달을 하지 않는 백화점, 아울렛 등 특수 상권과 배달 비중이 30% 전후의 매장이 대부분이지만 그마저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배민이 전화해서 하란다고 뭐 준다고 쿠폰을 발행하고 통합 할인 설정하고 가게 배달, 배민클럽 가입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무료 배달한다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해야 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저 매장도 하는데 그럼 저 매장은 뭐 죽을라고 저리 하겠나? 네, 죽습니다. 다 같이 죽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여건,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해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매장에 맞는 광고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석이어도 좋고 꼼수여도 좋습니다. 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 놓지 말고 계속 공부해서 배달 앱을 충분히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해서는 이제 진짜 완전 망하게 되었습니다. 배달 장사하기 싫죠? 떠날 수 있는 분은 어서 떠나고 접을 수 있는 분은 빨리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해봐야겠다, 꼭 성공해야 되겠다는 분은 파이팅입니다. 이놈의 자영업, 음식 장사 저도 접고 싶고 떠나고 싶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세월이 30년도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떠나기엔 늦은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살 더 먹은 2025년 더 성장하고 변화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냇물이 얼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반칠환 시인의 시한수가 생각나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냇물이 얼지 않는 이유, 반칠환. 겨울 양재천에 외가리 한 마리 긴 외다리 담그고 서 있다. 냇물이 다 얼면 외가리 다리도 겨우내 갈대처럼 붙잡힐 것이다. 어서 떠나라고 냇물이 말미를 주는 것이다. 외가리는 냇물이 다 얼지 말라고 밤새 외다리 담그고 서 있는 것이다.